뭉툭한 쇠가닥이 나비가 되기까지 수천 번의 망치질을 했습니다. 두석일 60년, 하루 10시간만 잡아도 22만 시간입니다. 우리 장수한 사람 전부 다 허리가 굽어 있어. 뼈가 굳었으니까. 근데 그리 돼야 이 옳은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할 만큼 했지만 두석이를 못 넣는 건 이어갈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나무의 시간 1000년과 소목장의 시간, 두석장의 시간이 참한 나비장에 담겼습니다. 초를 다투는 요즘 시간으로는 엄두도 못 낼 장인의 시간이 지금도 부지런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진호 소목장은 평생을 나무와 같이 살았습니다. 이게 자연에서 나온 거기 문장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소. 붓을 갖고 나리자 씌듯이 다 큰 거 같잖아요, 그죠? 이런 문장이 있고, 이거는 자연에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건 없습니다. 나무는 그에게 기다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500년 넘은 고사목도 오래 두고 은근히 말려야 소목 재료가 되니까 섣불리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4대의 나무를 사시면 아들이 서도 안 되고 손자가 섰으면 진짜 명품이 될 우리 소목 작품이 나올 거예요. 여러 해 묵히며 수분을 완전히 빼고 변형을 지켜보면서 뭘 만들어 볼까 궁리하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싶을 때 대패질이 시작됩니다. 대패와 손이 하나가 돼서 나무가 품은 속살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런 나무를 대패질을 참 이렇게 하면 완전히 격이 완전히 다르지. 눈금처럼 정확한 손으로 못 하나 없이 매끈하게 연결하는 전통 짜맞춤이 우리 소목의 특징이죠. 우리 전통 거기 짜임은 나무와 나무가 다 촉을 파고 구멍을 파고 연결시키기 때문에 나무는 절대 썩지는 않아요. 수백이 아니라 영원히 가도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딱 서로가 딱 물고 있기 때문에. 나무와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50년이나 세월이 금방 간 것 같아요.
55년 세월을 뚜벅뚜벅 걸어온 소목장의 시간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연장만 400개라니 하나에 50년만 잡아도 2만 년이 걸려 있는 셈입니다. 거친 나무가 이렇게 고운 색과 무늬를 드러내기 위해 소목장의 손은 얼마나 바쁘고 고단했을까요? 그에게 소목은 잘난 손재주가 아니라 나무처럼 단단하게 이어온 귀한 전통입니다. 겨울에도 푸른 대나무는 또 어떤 장인의 손에서 명품으로 재탄생할까요? 통영 해안의 튼튼하고 마디 가는 시리대를 채취해 껍질을 벗겨 쪼개고 속대와 겉대를 분리해 배오리가 되기까지 재료 준비에만 10,000번의 손이 가는 물건이랍니다. 칼로 쪼개고 또 쪼갠 끝에 나온 대오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머머, 이게 웬일입니까? 끝을 뾰족하게 다듬은 이유도 바늘구멍만 한 구멍에 꽂기 위해서군요. 새 구멍에 넣고 쓱 당기면 날씬하게 잘 빠진 대오리가 나옵니다. 작은 구멍으로 0.6mm 두께 대오리까지 뽑아낸다니 놀랄 노짜네요. 대가 아주 고급스러운 발을 엮으면 한 2,000개 대오리 들어갑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한 여부를 좀 해가지고 2,200개 정도 대어를 쪼개는데, 그럼 2,000개가 한 구멍에 나오느냐? 그래도 여기 한 500개 정도 되면 또 커지거든. 그러면 다시 또 작은 그 같은 구멍을 또 옆에 내고, 그러니까 전부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는 대오리를 2,200개 넘게 뽑아야 겨우 발 하나를 짤 수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대오리 가닥수와 대오리를 엮을 실올 수까지 일일이 계산해 도면을 만들고 나면 겨우 발치기가 시작됩니다. 고드레에 명주실을 감아 한 줄 한 줄 얽히지 않게 엮는 것도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문양이라도 들어가면 다시 수만 번의 손이 가는 고단한 작업입니다. 시초 할아버지께서 향기 나는 먹을 가지고 이런 문양을 새겨서 임금에게 진상을 했다. 경남 유일의 조대영 염장은 증조부 때부터 이어온 가업을 무려 4대째 잇고 있습니다. 이 고문양은 눈목자 이렇게 잎에 넣고 밑에 옛꽃자가 거물코 같이 생겼대서 고문양이라 하고, 이거는 이제 육각형 이렇게 하니까 거북등짝에 있는 문양, 그래서 기문양하고. 궁중가마에 달던 발부터 위패를 가리는 발까지 조대영 염장은 부지런히 전통발을 재현해 왔습니다. 요즘 감각을 살린 발은 우리 집 거실에도 하나 걸어놓고 싶은 욕심이 저절로 드는데요. 과거와 현재를 엮는 솜씨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돈이 되든 안 되든 전통 기술을 지키겠다는 고집스런 장인이 여기 또 한 분 있습니다.
불에 달군 쇠를 두드리고 갈아서 벼린 칼날에 전통 문양을 새기며 진주 장도를 지킨 임장식 장도장입니다. 장도장 보유자였던 부친 임차출 선생의 뒤를 이어 장도 외길을 걸어온 장인이죠. 사람 손과 이 정 하나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조각을 하고 그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진주 장도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 망치와 정만으로 문양을 새깁니다. 오랜 전통을 이어온 금속 공예 기술 쪼이질입니다. 씨 심기는 조각을 두드러지게 하는 비장의 기술입니다. 긴 시간이 쌓여야만 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죠. 쪼이질한 조각 부분들을 이제 입체적으로 도드라지게 보이기 위해서 이 씨를 찍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또 하나하나 찍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형태에 따라서 요거는 팔모가 되어 있어요. 팔모. 그래서 요거는 팔모도, 요거는 또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 사모. 각이 4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사모도. 수십만 번의 쪼이질을 지킨 이유는 우리 칼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쁜 바다 때문일까요? 통영도 참 정이 가는 동네인데요. 통제형 12공방에 맥을 잇는 장인들이 많아서 더 반가운 곳입니다. 장철영 나전장은 검증 안 된 재료와 변형을 멀리하는 젊은 장인입니다. 이렇게 칠을 해서 금 그리고 전복이나 조개 껍데기에서 이렇게 고운 색깔이 나온다는 게 신기하죠. 장철영 나전장은 이 자개로 12공방 폐부방의 끊음질을 잇고 있습니다. 한 우물을 팔아. 그러면 나중에 빛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굶어 죽어도 끊음질해라. 보면서 끊음질이 당최 뭐길래 굶으면서까지 지키란 건지 참. 혈압이 생기면 눈이 자다, 눈이 저울이다. 그래서 딱 보고 이 두께를 보고 요 대고 저 대고 이렇게 보고 전통기법은 손톱에 기우면 이렇게 딱 달라붙습니다. 끊음장 무형문화재였던 스승의 가르침대로 손톱과 혀가 최고의 연장이 됩니다. 끊음질을 지키되 스승에게 배운 옛 방식을 고수하는 건 폐부방의 뿌리와 원형의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또 한 명의 끊음질 도사가 있습니다. 15살 때부터 55년 동안 끊음질을 밥 먹듯이 한 박재성 나전장입니다. 직선의 자개를 끊어가며 어떤 곡선이든 그려내는 귀신 같은 솜씨를 가진 장인인데요. 나전 좀 한다는 장인들도 감탄하는 섬세한 끊음질 솜씨로 자개의 숨은 빛깔을 살려내는 도사입니다. 시간이 연이 많합니다. 보통 막 작품 완성하는 그게 목적이지. 시간이 쫓기게 한다고 하면 옳은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어디 그 유명한 끊음질 솜씨 한번 감상해 볼까요? 이야, 이 작은 조각조각을 수놓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을 들였는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섬세한 문양과 빛깔이 나오다니
끈음질이 보통 기술이 아니네요. 세상엔 귀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쵸? 녹음이 짙은데 웬 난로입니까? 팔토시를 보면 여름이 분명한데 온유월에도 나무를 위해 불을 지피는 강종열 씨는 소목장입니다. 망치질에 벌어진 손잡이에서 내공이 딱 보이는 목상감의 숨은 고수죠. 감나무 부들 붙여가지고 요 사이에 또 작은 이제 파가 넣어야 돼 다시. 그리고 한 2mm나 3mm나 되고 이제 재단을 해가지고 그 이제 이런데 붙여가지고 응용을 하는 거지. 한 0.2mm 정도 홈을 파나 양쪽. 요 홈에다가 칠하고 같이 이제 그 버무려 가지고 사부지를 말거나 사부지를 딱 하고 나면 만만한 선이 싹 생기지. 펜으로 그린 것처럼 정교한 선은 나뭇가루로 만든 목분 상감입니다. 이것도 목상감 문양인가요? 이건 우리 손자 장난감하고 비슷한데요. 고궁 담백에 흙담백에 요 문양 여러 문양이 딱딱 들어가서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저걸 갖다가 그 연계시가 전모시가 시면 우리 가구에 응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만들기 시작이 이 문양이 나온 거라. 여기는 소태나무, 가죽, 그다음 그 흙감 이렇게 조립해야 돼요. 이렇게. 목상감은 색상이 다른 나무를 얇게 잘라 만든 문양을 세밀하게 끼워 넣는 전통 기술입니다. 서랍 하나에 상감을 넣는데 한 달이 걸리는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실톱에다 오리 가지고 칼로 사다 삐지 맞춤서는 한 번 맞춰보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한 번 맞추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그 이제 빛이 들어오면 빛이 안 되니까 그만큼 이제 세면을 만들어 가지고 꼽아 있는 거라. 손이 더 많이 가고 시간이 걸려도 나무를 나무답게 생명이 다한 나무를 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 그는 목상감을 고집합니다. 지금까지 장인들이 작업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이 양반들은 손이 하나 더 있었군요. 오른손과 왼손을 거들면서 세월에 단련된 연장입니다. 저거 오래된 건 한 40년 넘은 50년 가까이 된 것도 있을 거예요. 칼이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있어야 이제 갖춰져야 작업을 하거든요. 예. 농월, 단 2글자를 새기는 데만 100가지 조각칼이 쓰인다니 손에 익은 연장 없인 불가능한 작업인데요. 아들은 조각칼에서 아버지의 시간을 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칼을 잡았다는 증거예요. 손때, 손기름. 제 칼을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노력과 시간, 모든 정성이 다 있는 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닳고 낡을수록 더 짱짱한 연장은 외길에 버팀목이 돼준 든든한 길잡이입니다. 18살 때부터 50년째 통영 소목의 맥을 잇는 김금철 소목장에겐 비장의 연장이 있습니다. 인간문화재 고 천상원 소목장과 스승의 부친 아래서 따끔하게 일을 배웠고 연장 쓰는 법을 배웠죠. 아니 이게 뭡니까? TV 진품 명품에서나 보던 것들인데요. 대표를 원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리 가고 싹 깡다 아닙니까? 100년 더 드십니다. 요는 이제 우리 선생님 아버지가 쓰던 기거든. 먹통. 옛날에는 그 나무를 잘라고 뭐 먹을 튕가 가지고 전기가 없다 보니까 톱을 갖다가 썼다 아닙니까? 옛날 일로 했다 아닙니까? 요 부분을 이제 대표로 이렇게 밉니다. 이렇게. 스승과 스승의 부친까지 쓰던 연장.
120년을 훌쩍 넘긴 연장은 통영 소목을 전국에 알린 1등 공신이고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우리 손재주도 있어야 되지만 연장이 좋아야 그 마무리할 적에 시야기가 너무 깨끗이 나오지. 제 아무리 기술 좋아도 공구가 안 좋으면 물건이 깨끗이 안 나온다 아닙니까? 조선 가구공예의 정수로 알려진 통영 소목은 단아하기로 유명합니다. 여러 나무를 한 나무처럼 연결한 정교한 이음새를 보니 장인의 손과 연장이 부린 조화란 게 보입니다. 얇게 켠 먹감나무와 버드나무로 전통 문양인 성태네문을 빼고 나면 며칠 몸살을 할 정도지만 장인은 직접 만든 톱을 써야 직성이 풀립니다. 톱은 파는데 우리가 다 만들어가지고 제작해가지고 톱날이 이렇게 넓었는데 이게 많이 쓰서리 달았다 이게. 옛날에는 이제 사람 두 사람이 땡이 좀 톱이 되게 컸거든요. 톱이 요거만 했는데 사람이 있다 보니 혼자 사기 때문에 톱을 줄였어요. 무겁기 때문에. 직접 만든 작업대며 나무를 잡는 연장은 그야말로 일꾼 면몫을 대신하는 손입니다. 장인이 연장을 만들어내고 발명하고 다듬어 와서 최적화시키는 과정 자체가 그게 과학이고요. 그게 바로 공예의 에센스예요. 공예품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면서도 그 결과가 가장 아름다움의 정수에 다가간 그 결과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연장이 어떻게 발달하느냐에 진보하느냐에 따라서 공예 기술의 진보가 뒤따라와요. 그 연장과 한 몸인 장인의 손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연장인 셈입니다. 기계로 쉽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손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는다면 이런 대답은 어떤가요? 均一なわけ。やっぱ均一なところには人を感動させる含みっていうのがないのね。日本の私の考えでは。ところが手で作ってるものというのはそういう凹凸があったり、人間の目ではパッと見え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も、その一つの変化というのが一つの人間の心の中の潤いに通じてると僕は思ってるんですよ。 뭘 이렇게 열심히 만드시나요?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거, 정첩.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가도 손이 많이 가지야. 이거는 이제 맹화, 반다지의 맹화 장식. 이 판에서 이렇게 하나씩 그리를 가지고 한 개를 완전 새기는 데는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이렇게 고단한 일을 가르쳐준 장인의 스승은 아버지였습니다. 진주에 내놓으라 하는 소목장들이 찾던 부친의 두석은 100년 세월에도 그대로입니다. 아버지하고 형님하고 쓰던 물건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 3가지가 남은 거지요. 이 3가지가 한 볼, 한 세트 이리 되는 거지요. 아버지가 물려준 작업대에서 두석을 두드린 지가 어느새 60년입니다. 부친의 연장은 100년이 무색할 정도로 튼튼합니다. 그런데 소목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두석장도 버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기계로 단박에 수천 개의 두석을 찍어내는 시대에 일주일에 한두 개가 고작. 수작업을 얼마나 더 고집할 수 있을지 두석장은 자신이 없습니다. 친숙한 우리 밥상, 소반도 전승 취약 종목에 포함됐습니다.
통영소반의 맥을 잇는 추영호 씨는 경남의 마지막 소반장입니다. 세상 떠난 부친이 주문받아둔 물건을 외면할 수 없어서 소반 일을 시작했지요. 튼튼한 통영소반은 소반 윗면인 천판을 자귀와 밀도로 파내는 게 특징입니다. 천판 아래 운각에는 섬세한 문양을 새기고 하대 사족엔 호족과 묘족, 마족 같은 동물 다리를 새겨 생동감을 더했습니다. 하늘 우게 밑에 구름이단 말이야. 이게 땅이고 항이 날개를 펴고 물러먹는 게 이게 날라서 원이 우주다는 거죠. 사과는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성것이 어구에서 음식을 차려 먹는 거면 나가 신성이 됐다는 거지. 밥상 하나에 그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아직도 이런 공방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한데요. 하늘을 받드는 마음으로 소반을 만들던 아버지의 공방은 아들의 공방이 됐습니다. 오래된 문틀은 각양각색 도안으로 문을 뚝딱 만들던 부친의 솜씨입니다. 한 세기를 넘긴 마지막 소반 공방은 소반장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등록문화재가 됐다는군요. 이거는 뭐 150몇 년 된 겁니다. 흡수하니까 요 옛날에는 공방이 작았습니다. 옛날보다 다 방에서 조금씩 일을 하고 그래서 다 그랬습니다. 지금 흙이 붙는 힘이 없어가지고 다 흙이 떨어집니다. 계속. 낡은 공방이 멈춰 서면서 반들반들하던 연장도 멈춰 섰습니다. 연장이 전체 이렇게 녹이시러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 연장들이 다 썩었거든. 아버지는 이 일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힘든 일이라고. 일 많이 들어가서 나가서 만약에 하고 나가면 울어야 합니다. 퉁퉁 눈이 얼굴이 퉁퉁 부거든요. 고령으로 병고와 생활고로 연장을 놓는 장인들이 늘어나면서 먹고 살기 위해 기술을 배우고 대가 끊길까 봐 가업을 잇던 세대들의 시대도 저물고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공방이던 통영에서도 도천동은 공방이 가장 많은 곳이었습니다. 여기도 공방이었고 여기 옆이 주위에 저 집 다 공방이었고 전체 다 손댔습니다. 시대적으로 여기 팔로 안 되니까. 통영공예의 정수인 통영소반을 우리가 현저히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남은 소반장님도 계시지만 그 통영소반의 기술을 계속 전승 발전하여서 통영의 소반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근히 대를 잇던 장인들마저 아이고 더는 못하겠다고 손을 놓으면서 무형문화재가 무형으로 증발하는 시간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발표한 전승 취약 전통기술엔 소반장을 포함해 두석장, 염장이 포함됐지요. 겨우 지켜온 기술마저 사라질 처지니 이를 어쩝니까? 통영 인구 5만에 공예 기술자가 2,000명, 부양가족이 10,000명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손에 꼽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많던 장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유네스코 공예부문 창의도시 가나자와는 일본의 대표적인 장인도시입니다.
조선 통제용 12공방의 공예를 이어온 통영과 닮은 점이 많은 동네입니다. 에도 시대 공예 기술을 400년 넘게 이어오면서 연간 7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온다는군요. 일본 전통 의상에 색과 무늬를 더하는 가가유젠 장인 오타 마사노부 씨입니다. 섬세한 전통 염색 가가유젠을 운동화에 접목해 젊은 친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普通だったら加賀友禅とか美術館とかそういうところなんですけども、町の靴屋さん、高校生とかがよく通る町の靴屋さんで展示したんです。でそれによってもう高校生の方が何これっていうことでまずものすごい興味を示してくれて。 SNS로 입소문을 타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선 갖고 싶은 운동화로 등극했는데요. 가가유젠을 더 많이, 더 오래 이어가고 싶은 장인의 진심이 통한 거였습니다. 高額なものになってしまったので、ちょっと非日常的なものに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ところがあって、なかなか購入にも難しいような状況になってきているんです。そこでもっともっと身近に生活の中に溶け込んだもので加賀友禅を活用できないかなということで、スニーカーであったり名刺入れであったりいろんなものに挑戦しています。 전통 염색과 금박, 칠공예의 산실인 가나자와도 실은 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금박 장인의 공방인데요. 오래된 공방 풍경도 우리와 비슷하네요. 어머나, 습자지처럼 얇은 금박은 처음 봅니다. 2g의 금 알갱이를 0.0002mm, 만분의 2mm 두께로 펼치는 게 장인의 기술이랍니다. 일본 금박 생산의 99%를 차지하는 곳답게 수백 명이던 금박 장인은 현재 20명이 채 안 됩니다. 이 댁도 근근히 맥을 잇고 있다는군요. 가나자와 씨의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에서 찾아온 교육생마저 없으면 기술이 끊어지는 건 시간 문제랍니다. 高齢化が進んでるんで、あと後継者が全然いないんで、もう減っていくだけですよね。安定した生活ができるから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けど。 17세기 시작된 가나자와 금박공예는 부친 요시카즈 씨 때가 전성기였습니다. 증조부가 시작한 가업을 물려받을 만큼 돈이 되던 시절이었죠. 大量生産できるような箔がやっぱり出てきてから、この昔の技法っていうのはだんだんとやっぱ廃れるおかしいんですけれども、使われる用途が変わってきたんですよ。 전통 기법을 고집하며 4대가 지킨 금박 공방이 대가 끊길 상황에 처하자 시가 나섰습니다. 후계자 양성에 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인 거죠. 我々補助をしたり、後継者が育つような取り組みとしまして支援ということで行っております。これまで続いてきた伝統というものをまた未来の世代につないでいきたいというのが我々の役目だと思っております。 전통 공예를 이어가기 위해 시에선 먼저 공예와 시민의 거리부터 좁혔습니다. 오래된 박물관을 개조한 창작의 숲에선 전통 공예 공방을 운영 중인데요. 전통 염색 과정에 참여한 이분은 8년째 공예 기술을 하나하나 배우는 중이랍니다. 規制のものではなくて教えてもらったことをもとにですけども、自分のそのやりたいことがやれるというところが 배운 기술을 발표하고 교류하는 공간도 있어서 배우는 즐거움이 더 큰데요.
연간 3만 3천 명이 찾을 만큼 시민들이 장인 공예를 친숙하게 느끼는 비결이 궁금한데요. 金沢市もそういう触れる機会を多く場を設けているということで、小さい時から触れる機会が多い、それが直結している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공예를 즐기는 문화는 시민 문화도 바꾸고 있습니다. 낡은 방직 공장에 조성한 시민예술촌은 365일 24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입니다. 이 예술촌과 나란히 자리한 장인대학은 말 그대로 장인을 키우는 곳입니다. 장인을 보존하면서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도제 교육으로 장인이 직접 지도합니다. だから古い技法だからとかそれをやらなくてもこれはできるとかじゃなくて、昔から連綿と続いてきたやり方を一度知った上で考えるっていう、そういうことが大事なんだなっていうことはここへ来てから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 장인대학교가 전통 장인을 키우는 곳이라면 우타스야마 공예공방은 시대 변화에 맞춰 미래 세대를 이끌 장인을 키우는 곳입니다. 수업료와 창작 장려금, 작업실을 시가 지원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하루카 씨는 삼배에 오칠을 거듭하는 전통 건칠기법으로 색다른 작품을 만드는 중입니다. やっぱり漆とかっていうふうに言うと、同年代とか若い人には漆って何、そういうところをもっと開拓、伝統的なすごい技術だと私は思ってるので開拓していければいいなと思ってます。 공예 분야 미래 장인을 배출하는 인큐베이터답게 수강생은 전통을 살릴 새로운 창작을 시도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실험 현장인 셈이죠. 伝統に受け継がれたそのものも使われるし、現代の新しい素材、焼き物であってもちゃんとボーンチャイナ、セラミックとかいろんなものでそういうようなものも駆使するし、そして技術的にも伝統的な手技による技術と、それと最近はその手技にプラスいわゆるデジタルなそういう技術もあるので、それを例えば融合させるとか。 새 기술을 받아들이고 협업하면서 시대 변화를 이끌 장인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공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장인 정책에 대한 합의가 숙제를 푸는 데 큰 힘이 된다는군요. 金沢市の個性が歴史と文化っていうのが金沢の個性、金沢市の特徴なので、全く市民の方は文化、金沢の文化政策については寛容に受け入れてくれているので、そういった文化政策に対して苦言とか苦情とかっていうのは特にはないですね。 미술관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세계 공예 트리엔날레 수상작 전시 현장인데요. 가나자와 공예를 알리기 위해 시작했는데 전 세계 공예가들이 기량을 뽐내는 장이 됐다고 합니다. 35세 미만 젊은 인재를 위해 차세대상을 신설한 올해는 수상작 절반 이상이 20대, 30대 작가들 작품입니다. 장인의 전통 기술을 잇대 현대적 작품들로 공예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ないんですけれども、この現代的な技術とか素材とかっていったことと融合してですね、新しい工芸の形を世界の皆様に 장인이 지켜온 전통을 어떻게 이어갈지 일본의 고민은 우리의 고민과 다 있습니다. 장인을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할까요? アーティスティックな作品性の高いもの
っていうのが増えているので、その辺のバランスが少し変わってきてるなと。産業中心からアート中心ですので、その昔ながらのやり方だけではなくって、自分でこう発信していく、自分でマネジメントをしていくっていう個人のそのスキルっていうか。 한눈에 뭔지 아시겠죠? 나전장들이 끊음질하던 자개가 빙하의 신비를 전하는 물감이 됐습니다. 오칠한 목판 캔버스에 나전으로 그린 그림 나전화는 김종량 나전장이 내놓은 새로운 작품입니다. 통영자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알릴지, 더 오래 이어갈지 고민하다 시도한 겁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빙하가 많이 녹는 이런 모습들을 나전칠기 기술로 이 빙하를 한번 표현해 봐야 되겠다. 얼음 그 두께감, 그 또 투명함들이 자개와 너무나 잘 맞는 그런 느낌을 꼭 여러 겹이 겹쳐져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죠. 열세 살부터 자개를 만진 손끝으로 근사한 나전 공예품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조선시대 원작을 재현하고 전통 문양을 재현하다가 문득 나전도 변해야 사랑받겠다는 생각을 했죠. 사진과 나전을 접목하고 통영항과 탱화도 나전으로 묘사하면서 다양한 변신을 꾀했습니다. 전통 기법, 주름질과 끊음질로 붓보다 더 정밀하게 인왕 채색도를 그린 것처럼 손과 자개로 빙화를 그린 겁니다. 선조들이 물려준 전통의 그 문화, 나전칠기 문화, 통영이 정말 참 자랑을 하는 나전칠기인데 정말 시대에 따라서 너무 지금 현재로서는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이제는 예술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선을 해가지고 가고 또 요쪽 선은 오대선을 해가지고. 장인이 직접 나선 수업에 시민들의 반응이 진지합니다. 서툰 솜씨지만 한 올 한 올 발을 엮는 마음은 장인 못지않은데요. 딴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처음에 선생님 작품 봤을 때. 대나무가 쌓여서 발이 되지만 사실은 시간이 쌓여서 되는 거다. 통영대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 명맥이 많이 그 이어지지를 않고 있고 개성 발전시켜가지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한 올 한 올 엮으면서 장인의 시간과 전통 문화를 생각하는 값진 시간입니다. 숙미 씨는 아버지가 4대째 지킨 가업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염장 이수자가 되기까지 꿈에서도 발을 엮을 만큼 고생도 많았죠. 부전자전이라고 실력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지금에 맞는 쓸모도 찾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아파트 실생활이 달라졌잖아요. 옛날 한옥 이런 시대에는 무조건 뭐 발이 걸린다든지 대나무를 활용해서 저희가 많이 무늬를 안 넣고 그냥 엮어서 사용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곳이 없어요. 다른 공예와 발을 접목하는 딸 못지않게 조대영 염장도 세상에 없던 발을 내놓기 위해 늘 새 디자인을 고민합니다. 5대째 숙미 씨에게서 다시 6대째로 그 다음 세대로 이을 수 있는 발을 위해서죠. 김금철 소목장내 공방이 모처럼 부산하네요. 통영에 살면서도 잘 모르는 소목의 가치를 알리는 시간입니다.
안 됩니다. 아, 그 더 벗겨야 안에 돼요. 문양을. 어설픈 대패치기지만 장인의 손길도 이렇게 느껴보고 말이죠. 소목장이 지켜온 나무의 결에서 몰랐던 울림을 발견하는 건 덤입니다. 조상님들의 어른 하나하나 결이 이렇게 느껴질 때마다 그야말로 숨을 같이 쉬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장인은 전부를 걸고 지킨 작업에서 새 길을 찾고 시민들은 응원하는 즐거운 동행이 어렵지만은 않겠죠. 한번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오래오래 아껴서 쓰고 버려지지 않을 것들을 만들고 이게 제작의 주체들과 그걸 쓰는 사람들이 함께 생각해야 될 굉장히 삶의 그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게 공예하고 장인, 전통문화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돼 있고요. 소반장은 틈틈이 지난 시절을 함께한 장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통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거라고 했던가요? 김재건이가 난실기 했고 김철구이가 내보다 나이 좀 더 됩니다. 김용무이가 아까 저기 장소 난실기 했고 최재현 씨가 서반 당동 수도 근처에 했단 말이지. 그렇게 이렇게 적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또 장인의 시간은 굽이굽이 이어지겠죠. 어제를 오늘로, 오늘을 내일로 잇는 고마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지금부터는 외롭게 혼자 말고 따뜻하게 같이 이어가 보자고요. 100년에도 짱짱한 작업대가 계속 쩌렁쩌렁 망치 소리로 깨어있길 저 고두심부터 응원하겠습니다.